세계적인 과학소설 작가이자 SF계의 3대 거장으로 불린 아이작 아시모프. 글 쓰는 기계로 불렸던 아시모프는 로봇을 통해 과학에 대한 깊은 신뢰를 보여준 여러 편의 단편 소설로 현대 과학 문화사에 깊은 영감을 주었는데요. 그는 로봇이 인간을 위협하는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1942년 발표한 단편 런 어라운드에서 처음으로 로봇 3원칙을 발표합니다. 로봇의 3원칙. 원칙 1. 로봇은 인간에게 해를 끼쳐서는 안 되며 위험에 처한 인간을 방관해서도 안 된다. 원칙 2. 로봇은 인간에 의해 주어진 명령에 반드시 복종해야 한다. 다만 원칙 1을 위배하는 경우는 예외다. 원칙 3. 로봇은 자기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그러나 앞서 언급한 두 가지 원칙을 위배하는 경우는 예외다. 그리고 시간이 흘러 보완의 필요성을 느낀 그는 3원칙보다 우선하는 0원칙을 추가하게 되는데요. 아시모프가 제안한 이 원칙은 70여 년이 흐른 지금까지도 로봇의 윤리를 언급할 때 가장 먼저 강조되고 있습니다. 로봇 공학의 3원칙 아래 우리가 상상해온 여러 로봇을 그려내고 있는 소설 아이로봇. 과연 로봇과 인간의 공존은 어떤 모습일지 살펴보시죠. B급 고전 오늘은 아시모프의 소설 아이로봇을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이 작품에는 9종류의 로봇이 나오는데요. 두 분 선생님들은 이 가운데 어떤 로봇을 좀 더 좋아하시게 됐는지 말씀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좋아한다기보다 좀 문제적이다. 그렇게 생각한 로봇이 이제 하나 있는데, 이제 마지막에서 두 번째 그 에피소드에 나오는 이제 바이얼이라는 로봇입니다. 이 바이얼이라는 로봇은 검사도 하고, 나중에 가면 이제 대도시의 그 시장 선거에도 출마하죠. 그리고 마지막에 가보면 그 이 전체, 지구 전체 이제 지도자까지 이제 그 올라가는 그 로봇인데, 근데 이 로봇이 검사 역할을 하고 시장에도 출마하고 한다는 것은 인간하고 구별이 안 된다는 얘기잖아요. 그러니까 뭐 눈의 홍채라든가 그 손의 골격이라든가 피부라든가 이런 이제 물리적인 측면만이 아니라 그 뭐 웃음, 또 사고 방식, 행동 거제에 이르기까지 인간하고 이제 그 완전히 똑같은 그 로봇으로 이제 등장을 합니다. 그래서 이 바이어리 로봇 에피소드를 보면서 로봇과 인간의 그 차이가 뭘까? 또 이 기계와 생명체의 그 경계가 어딜까? 이런 좀 철학적인 질문을 그 하게 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 바이어리 로봇이 좀 인상적이었습니다. 저는 마지막 이야기, 피할 수 없는 갈등에 등장하는 슈퍼컴퓨터 이야기가 아주 재밌었어요. 1950년에 이 작품이 나왔는데 그 작가 아시모프가 그때 당시에 슈퍼컴퓨터를 예견하고 상상했다는 게 굉장히 흥미롭고, 슈퍼컴퓨터에게 맡긴 일들이 상당히 흥미로웠어요. 사실 이제 지금 슈퍼컴퓨터가 나와서 그때 맡기던 일들을 실제로 그렇게 진행을 해요. 대표적인 예가 환경 기후 문제 같은 경우는 슈퍼컴퓨터가 계산하고 문제가 무엇이고 어떻게 해야 된다는 이 실제적인 그 답도 던져요. 그리고 이제 그걸 해결하기 위해서 작가는 세계의 조종자를 두어서 하는데, 자, 한 50년 전, 70년 지나서 한번 보면 우리는 그 슈퍼컴퓨터가 하는 일을 실제로 그대로 보고 있고 뭐가 문제인지도 알고 있어요. 50년대 작품이긴 하지만 굉장히 흥미롭게 읽었습니다. 네, 지금 말씀하신 슈퍼컴퓨터 이야기는 같은 이름의 영화 아이로봇에서 나옵니다. 한번 같이 보시면 더 흥미로울 것 같고요. 특히 근데 이 작품은 소설로만 읽기에는 좀 아까운 면이 있어요. 왜냐하면 모든 로봇들이 그 다 딜레마에 빠집니다. 철학적으로 해결할 문제가 있는데 이 딜레마에 빠지는 이유가 로봇 3원칙 때문에 그렇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 작품에 나와 있는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지금도 과연 유효한가, 이런 측면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이 로봇 3원칙은 그 원래대로 하면 이게 이제 로봇 공학 3원칙이라고 이제 그 하는 건데 이 원칙들을 이게 우리 한번 그 뜯어 보면 사실 이 원칙들 자체는 인간들을 위해서 이제 고안된 그 규칙들이죠. 그래서 이제 첫 번째 원칙 같은 것을 이제 보면은 뭐 로봇이 인간에게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도 안 되고 또 인간이 위험에 빠졌을 때 그것을 이제 외면 그 해서도 안 된다. 이게 이제 그 1원칙이잖아요. 또 뭐 2원칙 같은 경우에는 로봇은 인간이 내리는 명령에 절대 복종해야 된다. 그러면서 이제 예외를 두죠. 예외는 뭐냐? 이런 명령이 인간이 내리는 명령이 제일 원칙하고 위배돼서는 안 된다. 그러니까 이건 무슨 얘기냐면 그 인간이 다른 인간을 그 뭐 해치를 하거나 또 살해를 하라거나 로봇한테 이제 명령을 하게 되면 이거는 첫 번째 원칙하고 어긋나기 때문에 로봇이 이제 그런 명령을 수행하면 안 된다. 이제 이런 그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첫 번째 원칙하고 두 번째 원칙 또 거기 유보 조건으로 나온 걸 보면 이게 철저하게 이제 인간을 위해서 인간의 안전 또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고안된 그 원칙들이다. 이거 알 수 있습니다. 그다음에 세 번째 원칙을 보면 로봇은 자신을 보호해야 한다. 자기를 잘 보존해야 된다. 근데 이것만 보게 되면 이거는 로봇 중심적인 원칙이 아닌가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거기에도 또 유보 조건이 붙죠. 이게 제1원칙하고 제2원칙에 위배되면 안 된다. 근데 제1원칙하고 제2원칙이라는 게 결국 인간을 위한 그 원칙이기 때문에 로봇이 자기 자신을 잘 보존해야 한다는 원칙도 궁극적으로 보면 이게 인간을 위한 원칙이다. 알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이 로봇이라는 게 굉장히 비쌀 거 아니에요. 우리가 가정에서 흔히 쓰는 그 로봇 청소기라는 것도 사실은 상당히 이제 고가지만 여기에서 얘기하는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정말 이 고가의 로봇인데 이 로봇이 쉽게 파손되거나 자기를 이제 그 보호하지 못한다면 그걸 만든 사람에게 얼마나 피해가 가겠어요. 그러니까 이 로봇 3원칙은 뭐 로봇을 위한 원칙이라기보다 그 로봇을 만들고 제작한 그 사람들, 제작자들을 위한 가이드라고 이제 이렇게 이해를 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아시모프가 1950년도에 로봇을 만들어내면서 인간을 대체할 수 있는 이 그 노동력의 어떤 그 극한 작업을 해줄 수 있는 것에 대체로서 이 로봇에게 부여한 그 명령들은 3원칙들은 상당히 재미있는데 좀 문제는 있다고 봐요. 철저히 인간 중심적인 관점에서 인간이 두려워하는 부분은 그 로봇들이 스스로 자기 판단력을 가지고 스스로 자기가 행세하고 그리고 능력이 더 세기 때문에 인간을 지배하지 않겠냐라고 하는 그 이제 이 생각이 잠재되어 있어요. 그리고 로봇이 가지고 있는 확장 가능성에 대한 이 문제에 대한 고민은 않고 했던 게 아닌가. 그리고 그 문제들을 요즘 집요하게 영화나 이런 SF 장르들이 그 손대고 있는 게 아닌가. 그게 뭐냐, 이제 이게 한 포인트라고 생각해요. 그 부분은 이 로봇이 스스로 가지고 있는 어쨌든 에너지가 부여되는 한 스스로 이 인간을 뛰어넘을 수 있는 그 계산 능력이나 이 관찰 능력이나 이런 부분들은 분명히 이제 인정해야 되니까 그 부분이 있다고 생각해요. 소위 그 제4의 원칙일 텐데 그거는 아직 저도 좀 더 고민하고 있는 중입니다. 저희가 너무 진지하게 얘기하니까 이 소설이 엄청 어려운 소설 같은데 고민해 보면 너무너무 생각할 게 많은 거지 작품은 아주 흥미롭고 재밌게 전개되니까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시고요. 지금 말씀하신 것 때문에 이제 아시모프가 영의 원칙을 세우잖아요. 이게 이제 인간성 혹은 인류에 해를 입히는 행동을 해서는 안 된다 이렇게 규정하는 건데요. 여기서도 문제가 되는 게 로봇은 이 인간성을 어떻게 해석할까요? 그렇죠. 그게 좀 사실은 그 문제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인간하면은 이게 이제 어떤 개인인데 그 인류하면은 이게 이제 좀 복수의 그 인간이잖아요. 그러니까 사실은 그 인간을 해치지 않아야 된다.
된다라는 그 것하고 인류를 이제 해치지 말아야 된다라는 것은 상당히 좀 큰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왜냐하면은 그 인류라고 이렇게 그 확장을 하게 되면 그 어떤 그 로봇이 어떤 행동을 했을 때 그것이 로봇이 판단하기에 이게 이 사람에게는 그 이익이 되지만 또 이 명령의 결과 이 사람은 판단하지 못하지만 그 결과 다른 사람 인류에게 이제 어떤 그 해악을 미칠 수도 있고 그러면은 이 로봇 같은 경우에는 이 명령에도 따라야 되지만 이 명령에 따를 경우 미칠 수 있는 하지만 이 인간 자신은 제대로 판단할 수 없는 그 해악을 또 로봇은 계산할 수 있으니까 그러면 그것을 할 수도 없으니까 그러니까 상당히 좀 그 딜레마에 좀 봉착할 수 있는 그런 여지들이 좀 있는 것 같아요. 이 로봇 하면 이제 어려서 봤던 뭐 만화 영화, 뭐 태권브이나 마징가제트나 요즘 텔레비전 나오는 로봇캅 이런 걸 생각할 수 있는데 그 로봇의 기능들은 우리 삶 속에 아주 침투돼 있고 그 로봇에 대한 두려움, 로봇의 등장이 제일 사람들로 하여금 두려게 하는 게 개인적으로는 일자리예요. 이 로봇의 제로 원칙을 한번 가봅시다. 인간, 인류를 해체하는 일은 해서는 안 된다. 이 자동화라는 이런 것들이 이 문제에 걸리면 아주 큰 이제 이슈가 될 수 있어요. 그래서 이 인류라는 게 사실은 추상적 개념이에요. 개별 인간이 없으면 존재할 수 없어요. 근데 개별 인간은 자동화된 것에서 일자리로부터 쫓겨나고 삶으로부터 세계로서 배제돼가는 생활 세계로부터 배제나가는 이 과정이 있어요. 이 문제가 그대로 이제 봉착되고 있는 부분이어서 제 생각으로는 그 영원칙이라고 하는 것도 과연 우리가 이 추상적으로 던지는 그 모토나 구호 정도이지 실제로 이 자본의 움직임에 의해서 속도에 의해서 작동되는 그 로봇화돼가는 과정에 대한 반성은 거의 하지 않고 있지 않냐. 이 문제들을 한번 짚어봐야 되는 문제가 아닌가. 이게 이제 하나의 문제제기로 던질 수 있는 거라 생각합니다. 안재원 선생님 말씀 들으니까 생각이 하나 났는데 그래서 뭐 요즘 그런 얘기를 많이 하잖아요. 그 사법에 대해서 이제 불신하는 사람들이 야 차라리 이 로봇, 컴퓨터, 인공지능을 이 재판관을 대체하자. 뭐 이제 이런 그 얘기들도 이제 하는데 그걸 좀 확장해서 그럼 아예 관리자, 뭐 이 그 장자리에 있는 사람들을 아예 그냥 로봇으로 대체하자. 그러면 제로 원칙만 따르면 얼마나 이게 인간적으로 그 행위를 하겠어요. 어떻습니까? 이제 문제는 그럴 경우에 소위 이 로봇이 할 수 있는 그 영역 부분에 중요한 부분이 하나 빠져 있어요. 철학적으로 계산적으로 다 리즌이 다 지배할 것 같지만 이성이 다 지배할 것 같지만 안 되는 부분이 왜 생겨나느냐. 그러니까 서양에서도 이 아모르, 사랑이 왜 등장하고 동양에서 왜 인을 얘기하느냐, 휴머니티즘을 얘기하느냐, 그 부분은 그때그때에 의해서 그 결정되는 이 시가 의해서 결정되는 부분이 있어서 그 부분이 로봇, 그러니까 소위 계산 능력의 그 총화로서 그것이 가질 수 있는 부분, 그 부분이 담당할 수 있는 부분은 저는 끝까지 안 나올 거라고 봐요. 역시 문과형 인간. 네, 벌써 뭐 논란입니다. 근데 좀 조심하실 것은 이 로봇의 원칙은 아시모프가 소설에서 묘사한 거지 지금 개발되고 있는 로봇에 이게 이 원칙이 적용되고 있다는 것은 저희들이 알 수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그래서 더 많은 상상적인 얘기들이 나오는 것 같아요. 그래서 역시 이제 이 작품이 되게 에피소드 중심으로 잘 써져 있지만 진지하게 읽을 만한 게 바로 이런 논쟁거리를 많이 만들어내고 있는 거거든요. 근데 어쨌든 간에 이 소설도 그렇고 영화도 그렇고 인간하고 로봇은 공존하기보다는 아마도 전쟁을 할 것 같다. 이런 분위기가 굉장히 강하게 좀 나타나고 있는데요. 공존 가능성은 있는 것인지 두 분 선생님 말씀 좀 들어보겠습니다. 그게 이 로봇 3원칙 또 이 제로 원칙 문제하고도 또 관련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이 로봇 3원칙이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한번 자세히 뜯어보면 아까도
이 원칙 자체가 철저하게 인간을 위해서 만들어진 원칙이다라고 얘기를 했는데 실제로 보면은 이게 너무 인간 중심적인 원칙이에요. 그래서 이 소설에 나오는 로봇들은 그 아주 강한 그 근력을 갖고 있을 뿐만 아니라 고도의 지성을 갖고 있고 또 감정을 갖고 있고 또 자기 의식도 이제 갖고 있는 존재거든요. 그런데 이런 로봇이 철저하게 인간에게 복종하고 인간의 이익을 위해서 이제 그 일을 하고 그렇게 하게 돼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이 로봇의 지위라고 하는 것은 예전에 노예하고 사실 다를 바가 없죠. 그러니까 노예라고 하는 것이 말을 할 줄 아는 도구잖아요. 살아있는 도구. 근데 그 노예하고 비슷하게 이 로봇이라고 하는 것도 말도 할 수 있고 생각도 할 수 있고 한데 철저하게 인간에게 복종해야 돼. 인간에게 도구로서의 역할을 이제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게 어떻게 보면 이제 이 그 로봇 3원칙입니다. 그러니까 만약에 로봇 3원칙을 이런 측면에서만 보게 되면 인간하고 로봇 사이에 갈등의 소지가 상당히 다분합니다. 사실은. 그것이 언제까지 그게 이제 유지가 될 수 있을지 이제 그런 또 의문이 제기가 될 수 있죠. 이런 종류를 사실은 지금 현대 로봇 AI나 이런 부분들은 넘어서 있어요. 딥러닝도 있고 훨씬 복잡하게 작동하는 이 소위 자동화된 세계가 로봇 세계가 작동을 하고 있어요. 그리고 실제로 뭐 이 수술도 로봇이에요. 인간이 못 들어가는 부분에 하고 있고 작동을 하고 있고 움직이고 하고 있고 하는 그 부분까지 있다는 점에서 이제 아시모프가 제안했던 그 이 제로 원칙, 그 영원칙은 거의 이제 폐기될 수준이 아닌가 이제 저는 그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작품을 좀 다른 차원에서 읽으면 옛날에는 로봇을 상상해서 그것에 3원칙을 부여해서 철학적 딜레마를 어떻게 해결하냐가 문화적 상상력의 한 지평을 열었다면 이제 우리가 고민할 것은 로봇이 일상에 들어오면서 인간의 일자리를 다 빼앗을 거고 그래서 사회적인 문제가 발생할 거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지금 나오고 있는 대안이 로봇세를 신설해서 그거를 국민들에게 기본소득세, 그러니까 말하자면은 월급을 주자 이런 대안이 나오고 있거든요. 좀 관점을 바꿔서 사회학적으로 로봇이 일상화됐을 때 인간의 문제를 어떻게 해결하냐 문제에서 기본소득세를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한번 두 분 선생님 말씀을 들어보겠습니다. 그 로봇세에 관한 그 아이디어는 좀 불가피한 측면이 분명히 있다고 생각을 합니다. 얘기가 이제 많이 되지만 이게 자동화가 현재 추세로 이렇게 진행이 되면 뭐 가까운 장래에 기존의 직업에 비관적인 사람들은 한 70%가 이제 사라지게 될 것이다. 그러니까 일자리가 사라지게 되면 당장 이제 그 일자리에 고용돼 있던 그 사람들의 이제 생계 문제가 이제 나오게 되고 물론 이제 새로운 직업들도 이제 만들어지겠지만 그런 점을 고려하면 이 로봇세를 이제 바탕으로 해서 이 사람들의 이제 기본 소득을 보장하는 그 방안 충분히 고려할 만하고 또 뭐 사회 정책적인 측면에서 보면 로봇세를 도입하고 노동 시간을 단축하고 하는 것들은 충분히 아주 현실적으로 당장 고려해 볼 만한 그 방안들인 것 같습니다. 주제가 좀 심각해졌는데 이 문제는 이제 그 기본소득, 베이직 인컴을 논의하기 전에 어떤 문제부터 이 선예가 요구되냐면 인간이란 무엇냐, 그러니까 일하는 존재냐, 노동하는 존재냐. 사람이 일하기 위해서 노동하기 위해서 살지는 않잖아요. 물론 돈을 버는 것이 생존을 위해서 필요적인데 돈을 벌기 위해서 살지는 않아요. 돈을 잘 쓰고 재미있게 살고 멋있게 쓰기 위해서 그러니까 이 노동도 결국은 좀 잘 살려고 하는 것의 수단에 불과한 건데 지금 우리 삶을 조건이라고 하는 것이 기본적으로 생존을 위해서 그리고 가족을 부양해야 되고 하다 보니까 일을 해야 되고 일은 필수 조건으로 돼 있는데 과연 우리 삶에서 일이 필수이냐? 꼭 그렇지는 않다고 봐요. 인간이 할 수 있는 일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노는 존재,
정말 인간답게 해주는 게 뭐냐 하는 문제에 대해서 인식을 좀 바꿔볼 필요가 있지 않냐. 그 한에서 이제 로봇들이 우리 삶에 어떤 기능을 해야 되는지를 한번 고민하는 논의도 같이 얘기하는 과정이다 생각합니다. 네, 이제 끝으로 한 줄 요약과 책갈피 5개가 만점인데요. 한번 몇 개씩 주나 확인해 보겠습니다. 저는 책갈피 5개 주고 한 줄 요약은 SF를 공상 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지 말고 과학 소설이라고 번역하라. 이렇게 말하고 싶습니다. 다른 분들은 어떠신지? 저는 이 책갈피는 3개를 드리겠습니다. 제가 이 책에 대해서 이 책에 나오는 말은 아니지만 제가 한마디 좀 덧붙이고 싶다면 조만간 곧 로봇 물신주의, 패티시즘이 유행할 거다. 거의 이 로봇을 이용하고 로봇에 의지하는 사람들이 등장할 것이고 로봇 자체가 거의 사람보다도 더 중시하는 그런 시대가 올 것이다. 이 문제를 한번 논의할 시간이 필요하다. 저는 한 줄 요약을 로봇은 노예인가 동료인가 이렇게 이제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이 로봇 3원칙이라는 게 사실은 철저하게 로봇을 노예의 지위에 이제 놓았다면, 근데 앞으로 가면 갈수록 이 로봇을 단순히 인간의 그 이익과 또 인간의 안위를 위한 도구, 로봇의 지위에 마냥 놔둘 수는 없지 않느냐. 이런 점에서 이 소설이 그런 그 질문을 자극한다는 점에서 저는 이제 4개 반 주겠습니다. 네, 이제는 미래가 아니라 현실의 이야기를 다루는 소설입니다. 아이로봇 읽으시면서 많은 것을 고민해 봤으면 합니다. 오늘 빛꽃고전 마치겠습니다.